45세 이상 한국인의 만성질환. 우리나라 인구의 15%가 시달릴 만큼 흔하지만 잘 낫지 않아 괴로운 병. 그러나 젊다 안심할 수 없다. 지긋지긋한 관절 질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흔히 이 관절 연골이 떨어지게 되면 그 연골을 제거하기 위해서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막 중에 활액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활액막이 연골을 녹이려고 물을 내고 그 물이 많아지면서 관절 안에 압력이 올라가고 그래서 관절 통증도 생기고 또 그 연골을 녹이려고 하는 그 물이 정상적인 연골도 녹여서 그 옆에 있는 연골까지 더 망가뜨리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통틀어서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비가 오게 되면 기압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관절 안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돼서 오히려 통증을 느끼고요. 이 날씨가 이렇게 흐려지면 기분이 다운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통증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느껴지고 또 활동을 해서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해서 근육을 키워줘야지 이 통증을 이길 수 있는데요. 그 운동을 못 하게 되니까 또 더 오히려 아파지게 되는 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관절에 물은 주사기로 빼면 통증이 악화된다. 일부 맞는 말씀입니다. 관절액은 매끈하게 해주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량의 물은 관절 운동에 많은 저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약해져 있고 근육이 떨어져 있는 그런 관절에 근육의 부하를 더 크게 주게 되고 염증이 더 악화되는 관절의 통증을 더 악화시키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량 이상이 넘어가는 관절에 물이 차 있다면은 빼줘야 되고 빼서 그게 과연 안에 고름인지 정말 관절염인지 일반적인 그냥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인가를 보고 나서 활동을 시켜드리면 훨씬 쉽게 걸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임신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좋아진다. 대부분 여성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관절염이 더 심해지는 거죠.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하지의 관절에 더 무리가 가고 또 이렇게 배가 불러옴에 의해서 허리에 더 압박이 가서 요통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임신 4개월이 되면은 이 태반 및 이 신체에서 나오는 호르몬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임신 기간에는 관절염이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호르몬 때문에요. 예. 그렇지만은 분만 후에 2주에서 8주가 지나면은 다시 관절염이 심해지게 되므로 우리가 관절염을 치료하려고 임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글루코사민을 먹으면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 최근에 이제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 이 비수술적 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화두로 떠오른 게 글루코사민하고 콘드로이틴입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절 연골을 이루는 성분인 거는 틀림없지만 관절염이라는 질환이 단순히 저희가 영양결핍이나 비타민 결핍과 같이 그렇게 성분이 부족해서 오는 질환이 아니고 너무 과사용했다든지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면역 체계 이상이 있어서 생겼다든지 그런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요. 단순히 성분을 보충한다 그래서 저희가 관절염이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뭐 여러 약들이 연구되고 있지만 글루코사민은 이제 치료약으로서의 효과는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진통제를 많이 먹으면 내상이 생긴가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진통제를 정형외과에서 처방을 많이 하는데 이거 먹으면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그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개 마약성하고 비마약성 진통제로 나누는데요. 대부분 저희들이 처방해 주는 것은 비마약성이기 때문에 내성이나 중독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성이 생겨서 약 용량이 증가하지 않나 그러는데요. 실제로는 약을 조금 먹었던 게 잘 치료가 안 되는 것은 병이 깊어진 겁니다. 병이 깊어진 거지 약이 내성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그 건강 생각에서 테니스 많이 하시고 골프 많이 하는데 팔꿈치에 엘보가 그렇게 와가지고 고정되더라고요. 팔꿈치가 아픈 질환은 운동 중에서 테니스에서 특히 백핸드를 이렇게 할 때 손목을 펴려고 하는 경우에 이 팔꿈치에 부담이 많이 가게 됩니다. 반면에 골프를 할 때는 말아치기 때문에 안쪽에 좀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이 아프신 분을 골프 엘보우를 하고 바깥쪽이 아프신 분을 테니스 엘보우를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테니스 엘보가 하는 것은 아니고 가정주부분들 중에서도 뭐 걸레질 하는 거 많이 하신다거나 또 가위질을 하신다거나 네. 또 망치질을 하시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오곤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런 검사법으로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손목을 들어올리는 힘이 약하다거나 말아올리는 힘이 약하는 경우에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테니스 엘보우 같은 경우는 가벼운 스트레칭 엑서사이즈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테니스 엘보우가 온 경우 특히 팔을 펴는 힘줄에 문제가 있다면 구부려줌으로써 스트레칭을 해주게 됩니다. 반면에 안쪽에 아픈 경우에서는 손목을 구부리는 힘줄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펴주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치료의 원리는 근육이 치료됐다라는 것은 세 가지를 얻어야 됩니다. 먼저 근력이 충분해야 되고 지구력이 얻어야 되고 유연해야 됩니다. 그 세 번째 유연함을 얻는데 이러한 운동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정형외과를 방문하게 되면은 골다공증이니 골조정증이니 뼈 엉성증이니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골다공증이 뼈가 골 양도 감소하고 질도 떨어짐에 의해서 쉽게 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네. 노인들은. 네. 그래서 우리가 항시 적절한 운동과 치료약을 잘 복용해서 이런 걸 예방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골다공증이라고 말씀하신 게 예, 예. 그 7, 8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자분들한테 더 쉽게 이렇게 오는 건가요? 아니면 여자분들에게 쉽게 오는 건가요? 되게 여성분들이 남자에 비해서 약 평균 5세 정도를 더 여명 기간이 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오래 살고 또 골반 형태도 남자하고 약간 틀리고 또 우리가 뼈의 양이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약 30% 정도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골다공증이 안 생기는 건 아니고요. 여자들이 좀 더 많이 생기고 여자들은 또 특수하게 갱년기에 접어들면은 이 폐경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없어지기 때문에 호르몬 영향으로 급격하니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훨씬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등산을 흔히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등산을 하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대개 무릎 관절이 상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근데 내려오시게 되면 힐을 신고 저희가 많이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을 잡아줘야 되는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 이제 피곤하니까 내려올 때는 이제 빨리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충격을 쾅쾅 찧어가는 그런 충격을 받으면서 관절을 내려오면 이거는 삼박자가 다 맞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등산은 이제 뭐 기분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무릎 관절에서는 권하지 않는 운동이고요. 피해야 되겠네요. 네. 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속에서 하기 때문에 관절의 부하를 줄이면서 근력은 키울 수 있고. 그러면 운동장 돌기. 네, 차선책으로는 운동장 돌기가 좋고요. 네. 자전거도 흔히 권할 수 있는데 자전거는 관절염 부위에 따라서 이제 그건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관절 쪽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치료라든가 또 다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공원으로 산책을 나오는 심춘금 주부. 겉으로만 봐서는 여느 평범한 주부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1년 365일을 하루도 흐르지 않고 운동을 한다는 심춘금 주부. 단순한 취미 생활이라기보다는 피치 못할 사연이 있기 때문이라는데 그녀의 특별한 사연은 대체 무엇일까? 옆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한 3, 4개월 정도 같이 이렇게 운동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열심히 하세요, 진짜. 이렇게 또 다리 아프면은 또 그것도 생각해 가면서 또 쉴 때는 쉬어주고 또 운동할 때는 하고 자기 몸 조절을 잘 하면서 운동을 하십니다. 천천히 꾸준히 한결같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끊임없이 건강관리에 힘쓰는 그녀는 힘든 등산 같은 운동을 즐기는 운동 마니아였다는데 제가 산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등산을 많이 다녔어요. 올라갈 때도 너무 빨리 올라가고
정상까지 올라가서 내려올 때도 달려 내려왔거든요. 등산이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주범이 될 줄이야 어찌 산을 짐작했어. 가려고 이렇게 날짜를 잡아놨는데 가서 진찰이나 받고 약이나 먹고 갈까 하고 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엑스레이 찍고 나서 너무 안 좋아가지고 MRI를 찍어보자 해서 찍어봤는데 무릎 연골이 너무 손상이 돼가지고 검증 결과 그녀의 다리는 바깥 연골판이 다 찢어져 있어 손상 정도가 심각한 데다가 연골에 물까지 차서 통증이 극도에 달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침내 연골판 이식 수술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칫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수술한 부위의 연골들이 어긋나 버릴 수도 있는 상황. 너무 힘들었어요.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 어디 갈 수도 없고 진짜 옆에 사람이 없으면 갈 수가 없더라고요. 당시 심춘금 주부의 두 발이 되어준 기구들. 이거는 무릎 안인데요. 무릎 수술 막 하자마자 이거 무릎을 고정시켜 주려고 이걸 차라고 그런가 봐요. 수술 후 6개월 동안 착용해야만 했던 당시의 그 갑갑하고 답답했던 순간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저 보조기 차고 있을 때 진짜 힘들었다고요. 무겁고 아프고 건강이 제일 힘들합니다. 수술한 지 1년 정도 흐른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장기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정기 검진을 나왔다. 현재 그녀의 무릎 건강 상태는 어떨까? 이번에 이제 이식하고 나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간격이 예전보다 여기 이렇게 이 거리가 이게 더 이렇게 벌어지고 관절염도 더 진행하지 않고 물도 안 차고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많이 회복됐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방긋 미소 짓는 심춘금 주부.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꾸준히 운동을 열심히 하면 좋아지게 됩니다. 운동으로 시작해서 운동으로 끝나는 그녀의 하루.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즐기며 땀 흘리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그녀.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웃고 즐기 너무 좋은데 계속 할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아픈 시련을 이겨내고 이제 통증 없이 걷게 된 그녀.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건강 습관 실천하시면서 몸도 마음도 더욱 건강해지시길 건강 바로미터가 응원합니다.